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KBL FA 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저번에 이제 김선영과 그리고 이제 KT의 무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희를 중점적으로 해서 SK가 이번 FA 시장에 어떤 무브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SK의 어떤 비시즌, 이제 이번에 에어컨 리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원희의 재계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원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정규리그에 이미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SK가 패하면서 이대로 이제 은퇴를 하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또 마음을 바꿔서 다시 SK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부에 어떤 계약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거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SK의 어떤 간곡한 설득과 요청으로 원희가 마음을 바꿨고 이제 우승을 위해 한 시즌 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원희 재계약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계약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원희만한 외국인 선수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이미 다년간 기량을 좀 증명했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SK가 왜 이렇게 원희에 목매달았나 이렇게 한번 보면, 원희는 이제 KBL 6시즌 동안 뛰었고, 그동안 SK는 챔프전에 3번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난번 직전 시즌 LG와 챔피언 결정전을 했던 그것을 포함하여서 3번 진출했고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원희라는 이름값에 비하면은 우승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6시즌 동안의 반, 그러니까 3번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지만 우승이 한 번밖에 없다. 뭐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당연히 이제 MVP도 뭐 4번 수상을 했고, 뭐 그동안에 이제 이런 또 실력과 그 실력에 반영된 MVP로서 증명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 외국인 최우수 선수상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시급한 건 SK에게는 우승입니다. 그래서 뭐 302경기 동안 기록이 좀 어마어마하고 6시즌 동안 꾸준하게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뭐 MVP 계속 수상했던 걸 보면 좀 꾸준했고, SK가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모든 외국인 선수가 각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원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영향력이 좀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외인인 건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현재를 딱 봤을 때 최고의 외인인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SK는 이제 우승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 몰빵농구가 이제 챔결에서 LG 그리고 특히 마레이한테 이제 3차전까지 막히면서 뭐 따지고 보면 뭐 7차전까지도 계속 뭐 막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원희고가 스탑이 되면서 이게 원희고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부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7차전에서의 어떤 뼈아픈 패배의 직후이기 때문에 좀 비판하는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구단 입장에서는 시즌 후반부터 계속해서 원희를 설득하고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함께 뛰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 이제 재계약을 이뤄냈음에도 비판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직전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희와 SK 구단에게는 주어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미 이제 은퇴를 한다 만다 이런 걸로 조금 팀 케미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만약에 우승과 좀 멀어지고 우승을 못 한다면 또 왜 은퇴한다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왜 붙잡았나, 왜 은퇴한다는 선수를 데리고 왔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우승이랑 멀어진다 이러면 진짜 뭐 한 시즌 아니면은 뭐 시즌 중에도 동행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원희를 데리고 온 SK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승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우승과 멀어지면 당연히 원희와도 빨리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LG한테 또 마레이한테 조금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원희 몰빵 농구가 효과가 있냐 앞으로도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원희 몰빵 농구를 만약에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SK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원희고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는 이제 좀 뭐 자기 에고가 강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리바운드나 아니면은 뭐 속공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굳은 일도 좀 잘 챙기고 자기보다 동료를 좀 살리려는 그런 플레이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좀 단연간 이렇게 손발을 맞춰본 선수들도 많고 다른 선수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는 원희가 나서서 득점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혼자서 득점을 책임지기보다는 이제 동료 선수들 좀 살리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원희고가 왜 이렇게 좀 필요한 상황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SK는 이제 김선영이 빠진 가드진이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헤비볼 핸들러가 사라지면서 그 구멍을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각 선수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원희는 이제 볼을 계속 잡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원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원희 그래비티에서 좀 파생된 공격을 SK 선수들이 살려줘야 되는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선영이든 안영준이든 좀 야투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이번에 이제 김낙현을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제 원희에서 파생된 그래비티 이걸 이용해서 김낙현이 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원희 그래비티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번에 챔결 이제 1차전에서 3차전 내리 3연패를 당했던 것처럼 좀 많이 처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가드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팀 내 케미 이슈나 이런 갈등도 있었고 라커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다시 또 팀 케미를 다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선영 같은 이제 헤비볼 핸들러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누가 공을 맡아서 리딩을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희는 이런 어수선한 가드진에서 볼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죽은 볼 처리 능력도 KBL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좀 원희의 어떤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다. 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 이제 오재현도 재계약을 하고 김낙현도 데리고 왔는데 제 생각에 이 두 선수는 좀 프리하게 역할을 주는 것보다는 한정된 역할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오재현 같은 경우에도 락다운 디펜스, 수비나 수비에서 파생된 빠른 공격, 속공이나 트랜지션 이런 거에 좀 강점을 보이는 선수이고, 김낙현도 좀 패스를 받아서 바로 올리는 스팟업 슈터, 캐치앤슛 슈터, 아니면 좀 픽을 받고 오프볼 무브를 통해서 바로 3점을 올리거나 좀 간결하게 투맨 게임을 통해서 또 3점을 바로 올리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에서는 좀 빛을 발하는데 계속 이제 김선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이 과연 김선영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가, 조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낙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에서도 이제 가스공사 그 특유의 3가드 시스템에서도 좀 순위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성우나 벨란겔에 비해서 벤치에 좀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이번에 FA 계약에 있어서도 직전 연봉보다 더 적은 금액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전자랜드 시절 좀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한참 폼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좀 그때의 어떤 폼을 좀 되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적을 계기로 좀 SK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은 누가 볼 것이냐, 누가 김선영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냐,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원희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도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좀 원희의 재계약에 좀 SK가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SK는 이번에 또 안영준을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김선영 말고는 이제 오재환과 안영준을 다 재계약을 했죠. 안영준은 이제 지난 시즌 MVP를 받기도 했고 활약이 좋았음에도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좀 이번 FA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좀 4차전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K에서 재계약을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김선영은 떠났고 뭐 오세근이나 최부경은 또 한 살 더 먹었고 지금 이제 에이스나 고투가의 역할은 이제 안영준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공격은 또 공격대로 해야 되고 수비는 또 수비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 챔피언 결정전의 시즌을 봤을 때도 안영준의 어떤 대체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 보였는데 3번 자리, 그러니까 스몰포워드 자원이 많이 안영준 말고 누가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시즌에 에디 다니엘, 이제 연고 지명 선수, 저는 좀 이런 거 좀 처음 이번에 보게 됐는데, 이 선수와 또 이제 아시아 쿼터로 이제 톨렌티노 선수를 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안영준의 동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영준의 빈자리를 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안영준의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좀 3점은 조금 더 3점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수도 그렇고 성공률도 그렇고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위 그래비티에서 파생된 기회를 이제 좀 노려서 득점에 성공시키려면 꼭 3점의 어떤 성공률이나 개수냐 이런 것들을 좀 늘려야 좀 효율적인 농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김영빈의 어떤 활약이 되게 SK 입장에서는 되게 희망적이었다고 보는데, 뭐 최부경이나 오세근에 비해서 좀 출전 시간이 처음에는 작았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았고 활약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챔프전이라는 큰 경기에서도 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3점슛도 되게 순도가 높았고 팀이 필요할 때 중요한 순간에 많이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부경, 오세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계속 들고 스피드가 느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은 좀 이 미스매치를 견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영빈은 그래도 미스매치 상대의 어떤 핸들러나 가드를 수비하는 그런 능력이 이 두 선수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서 더 키워야 되지 않나 SK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이제 이 선수가 더 주전으로 좀 올라설 수 있게 그런 시즌이 되면은 SK의 미래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이렇게 SK의 어떤 FA 시장을 이제 원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SK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김선영을 또 내보낸 것, 원희를 재계약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SK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가온 시즌의 어떤 성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온 시즌의 어떤 성적이 계속해서 챔프전에 올라갈 정도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우승권에서 멀어져서 왜 원희를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희도 이제 진짜 은퇴를 번복할 만큼 뭐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본인 스스로 좀 아쉬움도 있을 테고, 좀 우승을 한 번 더 해보고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시즌에 SK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SK의 농구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김선영이 없는 SK. 네, 남은 선수들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SK의 FA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